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니오를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샤오펑이라든지 BYD의 한이라든지 이제 중국 전기차를 살짝 소개시켜 드리면서 니오도 조금씩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니오의 행보가 좀 이제 눈에 띄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한번 좀 더 니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이 회사들이 진짜 신기한 게 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냐는 거죠. 전 이것부터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초창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서, 깊이도 부족해서 이런 어떤 뉴스 위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중국 전기차들은 미국에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체감하기가 어렵죠. 근데 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냐는 거죠. 본국에 상장을 안 하고 지금 이 전기차들은 지금 중국에 팔고 있는데 왜 미국에 상장할까?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미국과 이제 중국의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결국은 이 회사들은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기조는 미국이 자본주의가 아무래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선진적인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과 이제 중국의 빠른 성장,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의 빠른 성장이 만나서 이게 미국에 상장된 것이죠. 일단 기본적인 제 생각에 이 포브스의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은, 드라이브는 일단은 의외로 미국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기왕이면 이 상장된 회사들이 미국의 룰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투명하고 레귤레이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잘 되어 있는, 파이낸셜 레귤레이션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룰을 좀 따라주고 싶은 건데, 중국에 바로 이제 상장되면은 그건 좀 이제 못 믿어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미국 쪽에서 하되 중국의 그런 빠른 성장의 과실은 누리고 싶으니까 이게 두 개가 맞아져서 결국은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거고, 이런 걸 크로스 리스팅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좀 더 밸류를 더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뉴욕에 상장되면 뉴욕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나스닥에 상장해 그런 프리미엄인 것이죠. 근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뉴욕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이거 좀 작년 1월까지 이 데이터니까 좀 지금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이 그래프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중국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하이나 이런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죠. 좀 쳐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에 상장됐었으면 더 중국 시장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심지어 중국 회사가 미국에 이렇게 상장돼서 심지어 본국의 시장의 절반에 가깝다라는 게 참 놀라웠고요. 이 정도로 큰 줄 몰랐거든요. 거기다 이제 부가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이 좀 선진적이라는 면들, 피라든지 관리적인 면들, 그러니까 실제 운영 오퍼레이션 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사에서의 데이터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크로스 리스팅을 하게 되면 더 이제 밸류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포브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덕분에 중국에서 팔리고 중국에서만 있는 전기차지만 미국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니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게 관심 갖게 된 거는, 요즘 참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라인업이 ES8과 ES6만 있었는데 이제 EC6도 생겼네요. 약간 쿱 형태인 것 같은데, 플러스 제 눈을 이제 사로잡는 게, 좀 더 이제 기술적인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이 친구들이 100kWh짜리 배터리를 이제 선보인다는 거죠. 원래 이 회사가 80kWh, 원래는 70kWh였는데 그게 이제 80kWh대로 이제 익스펜드 됐는데, 이제는 100kWh짜리도 테슬라에 버금갈 정도로
배터리 용량을 점점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았고요. 뭐 간략하게 당연히 디자인도 전기차답게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요 모든 전 라인업은 이 친구들은 SUV 라인업만 팔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요즘 워낙 SUV가 대세다 보니까 추측이지만 SUV가 인기도 있지만 이 회사가 좀 눈여겨볼 게 정말 테슬라를 따라하는 듯 하지만 테슬라가 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방향들이. 뭐 물론 테슬라가 하겠다는 거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글쎄요. 근데 그렇게 테슬라랑 비교해서 더 낫다고 이야기할 만한 면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전방위적으로 기술을 막 개발하는 모습이 아직은 활발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맵 데이터를 쓴다고 하니까 중국 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테슬라 대비해서 그게 정말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아직은 중국 내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월 뭐 이렇게 만 대는 이렇게 못 팔고요. 이제 몇천 대 수준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테슬라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유는 테슬라 같이 이게 한번 어느 정상 궤도에 가면은 폭발적 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안 하는 걸 얘들은 뭘 하냐면 이 배터리가 이게 수압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초기에 잠깐 생각했던 건데 이제 금방 포기했죠. 근데 니오는 계속 그 부분을 밀어붙여서 한 5분?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심지어 3분대로 당기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가서 이 배터리를 바꾸는 겁니다. 고속 충전이 아니라 배터리를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사업을 실제로 팔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밀어붙인 것도 참 대단하고요. 이렇게 수압이 가능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빌려주는 거죠. 어차피 배터리 갈아 끼울 거니까요. 그리고 배터리가 급속도로 발전한다면 테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가 제가 이거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듯이 별로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발전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더 효율을 다른 데서 올리기 위해서 물론 니오도 셀2팩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한술 더 떠 셀2카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배터리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테슬라는 그걸 차를 한 방에 찍어내서 아예 이제 원가를 이제 낮추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니오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좀만이라도 이제 빨리 상승하게 되면 배터리를 빨리빨리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부담이 되게 다 사지 말고 리스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홈 충전기도 테슬라는 10kWh인 방면에 니오는 20kWh짜리를 선보였고요. 야, 그럼 집에서 100kWh짜리도 한 3, 4시간이면 다 충전되는 정말 고속 충전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딱히 그거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마 현대가 이걸 운영하는데 미국에선 테슬라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듣지 못했는데 아예 이런 밴에다 배터리를 왕창 실어가지고 차를 이제 응급시 이제 충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공짜로 배터리 수압 플러스해서 이런 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토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들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와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배터리 리스 가격은 한 달에 한 133불 미국 달러 기준으로 1년에 뭐 한 1200불 100kWh일 경우는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궁금했던 이런 거를 100kWh짜리를 이제 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셀 케미스트리를 공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눈꼴 찾아봐도 없지만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회사가 150kWh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만으로도 거의 상당히 놀랬거든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뭐 늘리는 게 그렇게 요즘은 다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인 200kWh를 생각한다든지 뭐 루시데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미 보여줘서 그렇게 놀랄 사실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에 썬 배터리가 니오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중국의 큰 CAT라든지 다 공급을 받는 건데 여러 회사들로부터.
이게 LFP를 씁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지금 셀 케미스트리를 공개를 하질 않았는데 이 150kWh 배터리를 뭘로 만들 거냐는 거죠. 만약에 이걸 LFP 배터리로 만든다면 뭐랄까 LFP 배터리에 큰 진보를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LFP 배터리를 써서 이렇게 크게 만든 회사는 없습니다. 과연 셀2 팩을 해서 이 정도를 갈 수 있냐? 아니면은 지금 뭐 CATL라든지 중국의 큰 배터리 업체들도 NMC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NMC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러면 이제 화재 위험이 있겠죠? 중국 회사들은 요즘 이런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배터리를 쓰면 화재 많이 겪고 있어서 그래도 150kWh에 무려 이거 중국 기준입니다. 이거 미국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하면 많이 깎아야 되는데 그래도 유럽과 중국 기준으로 900km를 간다라는 거는 오늘 제가 제 눈을 이렇게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